이제 내가 친정집을 팔아야겠다. 내 남편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으니 생활비는 네가 책임져야지. 그날 시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제 가슴을 단칼에 베어내듯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30을 갓 넘긴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무엇보다 남편의 오랜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해 기꺼이 희생해 왔습니다. 남편은 몇 년간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고 저는 그동안 뒷바라지하느라 제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우리 부부의 인생이 이제 조금은 안정될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축하 대신 차가운 협박을 내뱉었습니다. 변호사 집안답게 체면을 지켜야지. 너는 이제 친정집 팔아서 시댁 살림에 보태라. 그게 내 도리야.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친정집은 아버지의 땀과 어머니의 눈물이 밴 곳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공간이었고, 아직 그 집에는 부모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걸 팔아 시댁 생활비를 대라니. 그 요구는 단순히 부당함을 넘어 제 존재 자체를 짓밟는 말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결국 입을 닫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낸 세월은 어디로 갔는지, 그는 왜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건지.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명령이었고, 거절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제 팔 거냐? 변호사 합격한 집안에 체면이 있지 않니? 남들한테 망신 주고 싶니? 그 목소리는 더 단호했고 차갑게 떨렸습니다. 저는 결국 눈물을 삼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모르는 사람들이 서성거리거나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뒷얘기를 떠들고 다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 며느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남편이 변호사 합격했는데 친정집 하나 팔아주지 못하겠다네요. 제 체면은 다 구겨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억울했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눈물이 차올라 목이 메었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내 소중한 집, 내 부모님, 내 삶을 지키려면 반드시 맞서야 해. 저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코 알면 안 되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진실. 그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 판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안에서 무너져 있던 용기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제 가족에 대해 조금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왜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충청도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맞벌이를 하시며 저와 동생을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셨죠. 넉넉하진 않았지만 정직하게 흘린 땀으로 일군 집은 우리 가족에게 자존심이자 안식처였습니다. 그 집이 바로 제가 시댁으로부터 팔아오라는 협박을 받았던 친정집입니다. 낡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벽에 그려놓은 낙서 자국, 어머니가 해마다 정성껏 바꿔주셨던 커튼, 아버지가 직접 다듬은 장독대까지 제겐 무엇보다도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집을 단순한 돈 덩어리로만 여겼습니다. 그녀는 늘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남들 앞에서 화려해 보이고 싶어 했고, 아들이 변호사가 된 지금 그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하겠니? 변호사 며느리가 시댁에 돈 한 푼 안 보탠다고 하면 우리 집안이 우습게 되지 않겠어? 시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체면과 비교, 그리고 끝없는 요구. 제가 처음 시댁에 들어갔을 때부터 눈치를 주었고, 사소한 일에도 저를 낮추며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면서도 늘 그냥 넘어가자. 괜히 맞서봤자 더 힘들어질 거야. 라며 회피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침묵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함께 고생한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정도였죠. 하지만 그날 저녁 시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 한마디는 제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해. 친정집 팔아서 시댁 살림에 보태라. 네, 남편 덕분에 내 얼굴도 살아난 거 아니니?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친정집은 제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가는 공간인데 어떻게 그걸 팔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네, 남편 덕분에 내 얼굴도 산다는 말은 저를 무가치한 존재로 만드는 모욕 같았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친척 모임이나 동네 잔치에서 노골적으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라도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나 몰라. 남편이 변호사 됐으면 친정집 하나쯤은 당연히 팔아야 하는 거 아냐?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쏟아질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시어머니의 약점을 하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시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차명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건 제가 우연히 알게 된 비밀이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의 이름으로 된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낯선 통장을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생각해 은행에 확인해 봤는데 남편 이름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관련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깊이 파헤치지 않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확실히 새겨져 있었죠. 이건 언젠가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그 기억은 제게 마지막 힘이자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단순히 팔아라 라는 말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저를 모욕하는 수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뭐 한 게 있니? 남편이 공부하는 동안 네가 벌어온 돈이 얼마나 된다고. 결국 내 아들 덕분에 네가 며느리 노릇하는 거지. 그러니 이제라도 도리를 다해라.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물론 저는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도 아니었고 화려한 배경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성실하게 살며 남편을 뒷바라지해 왔습니다.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생활비에 보탰고 시험 준비하느라 소득이 없던 남편 대신 집안의 살림을 책임져 왔습니다. 그런 저를 두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라니 억울함에 숨조차 막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분노 따위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는 눈물까지 흘리며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피해자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아들이 변호사 됐으면 집안 체면도 세워야 하는데 저렇게 고집만 부리고 있으니 제가 죽을 맛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만 듣고 저를 곱지 않은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불덩이가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아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친정집은 부모님이 아직도 사시는 집이야. 그걸 팔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나도 엄마가 지나치다고 생각해. 하지만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변호사 합격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변에서 기대하는 것도 많아. 나까지 엄마랑 맞서기 시작하면 더 힘들어질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은 철저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믿었던 남편마저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저는 혼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때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 혼자라도 맞서야 해. 이대로 당하면 내 인생은 물론 부모님의 삶까지 무너져 버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친정집에 직접 찾아온 겁니다. 예, 내 부모님께 말씀드리러 왔다. 집 팔아야 하니까 준비하시라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겁을 하셨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이자 삶의 터전을 남에게 빼앗긴다는 말에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아버지는 분노에 몸을 떨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내 피와 땀으로 일군 집입니다. 아무도 팔라 말라 할 권리가 없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듯 말했죠. 그럼 친정에서 시집 보낸 도리를 다해야지요. 제 아들이 변호사 됐는데 체면은 지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부모님 앞에서까지 저를 압박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제가 가진 비밀이 빛을 발휘할 때가 왔다고. 시어머니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 숨겨둔 차명 계좌. 그 계좌가 세상에 드러나면 지금까지 그녀가 쌓은 체면과 권위는 한순간에 무너질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 전 발견했던 메모와 자료들을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좌번호, 입금 내역, 수상한 자금 이동 흔적, 그 모든 것이 제 앞에 명확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언제 꺼내야 할까?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동시에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였습니다. 이제 판은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전화가 오면 첫 마디부터 집 얘기였고, 친척 모임마다 저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저를 향해 등을 돌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네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한 게 뭐 있니? 이럴 거면 차라리 집 나가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차갑게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중간에서 갈팡질팡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강한 기세에 눌려 침묵만 지켰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친척들을 모두 불러 모은 자리에서 제게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답해라. 친정집을 팔아 우리 집에 보탤 건지 아니면 네가 이 집에서 나갈 건지.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제게 쏟아졌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오히려 이제 때가 됐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단순히 며느리로만 살았다고 믿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려야겠네요. 순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잠시 굳어졌고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차명으로 돌려놓으신 계좌 기록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친척들의 눈이 커지고 시어머니는 얼굴빛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그 목소리는 분명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결코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비밀. 바로 그것이 제 손에 들려 있었으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와 제 부모님을 협박하지 마세요. 만약 이 사실이 공식적으로 알려진다면 어머니가 지금까지 쌓아온 체면은 단숨에 무너질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방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비난하던 친척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예전 같은 당당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감히 며느리가 어디서 그런 걸? 그녀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고 저는 그 순간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체면을 잃지 않으려는 듯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이건 그냥 오래된 거래일 뿐이다. 별거 아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라.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의심의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어머니가 나와 내 가족을 무너뜨리려 했던 만큼 저는 반드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말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짓과 탐욕을 끝까지 파헤쳐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차명계좌 서류를 내밀던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한 척했죠. 제 목소리가 흔들리면 그동안 쌓아온 용기마저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당당한 척했지만 눈빛과 행동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집을 팔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근히 눈치를 주거나 남편을 통해 압박하려 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저를 조심스레 불러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요즘 좀 예민해. 차명계좌 얘기까지 꺼낸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 편에 서 있었으니까요. 심한 건 내가 아니야. 내 부모님 앞에서 집을 팔라고 소리친 게 누구인데? 당신은 왜 아직도 엄마 편만 들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이제 익숙해졌지만 더 이상 상처만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 싸움은 내가 직접 해야 한다는 확신 말이죠.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가 친척들과 은밀히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눈치를 살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귀에 들어온 말 한마디가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 체면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어. 며느리가 말을 안 들으니 내가 알아서 처리해야지.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명계좌뿐 아니라 다른 뭔가 더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미적거릴 수 없다고. 그래서 은행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아는 지인을 통해 계좌 내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충격적인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년간 시어머니는 거액을 빼돌려 왔습니다. 겉으로는 검소한 척, 체면만 중시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몰래 돈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친척들에게 손 벌리고 며느리를 압박하면서도
자신은 차명 계좌를 통해 사치스러운 소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수 있겠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바로 공개한다면 집안은 물론 남편과의 관계까지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부당한 요구에 침묵한다면 나는 영원히 약자가 될 거야. 이제는 진실을 세상에 내놓아야 할 때야. 그날 밤 저는 서류와 증거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겨왔던 탐욕의 기록, 그리고 제가 지켜야 할 제 부모님의 집, 모든 게 제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끝없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불빛이었죠. 그날 이후 제 마음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손에 쥔 증거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알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세상에 드러내면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에서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끝낼 수 있겠다는 확신 때문이었죠. 며칠 뒤 시어머니는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네가 무슨 꿍꿍이를 부리는지 모르겠지만 괜히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 체면을 깎아내리면 내 남편까지 다친다. 그 말은 분명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협박에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목소리는 단호해졌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제 부모님과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진 걸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짧은 침묵. 시어머니는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허허, 네가 뭘 안다고 큰소리치니? 그냥 감정적으로 그러는 거지.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며칠 후 시어머니는 친척들을 또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마치 제가 가진 증거를 무마하려는 듯 제 앞에서 또다시 연극을 벌였습니다. 얘가 며느리면서 이렇게 날 괴롭힌다니까요.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흑흑.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여전히 그녀의 편을 드는 듯 보였지만 점차 이상한 눈빛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향한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러실 거면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게 무엇인지. 저는 준비해온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친척들의 눈이 서류로 향했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야. 내가 이런 걸 왜 하겠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뒤집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숫자와 기록은 너무도 명확했고 거짓말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불러내 또다시 협박했습니다. 너 며느리 주제에 어디까지 날 망치려고 드니? 네가 이런 짓을 하면 내 남편도 가만히 안 두겠다. 그 순간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물러나세요. 제 남편을 내세워 저를 압박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모든 걸 제출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언젠가 더 큰 방역을 준비할 거라는 것도요. 그래서 저는 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은행 기록, 계좌 내역, 통화 녹취까지. 시어머니가 저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저는 반드시 그보다 강하게 맞설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폭발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잠해진 건 불과 며칠 뿐이었습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처럼 그 짧은 평화 뒤에는 더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술에 취한 차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술을 잘하지도 않던 사람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는 소파에 털썩 앉더니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오늘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네가 집안 망신을 시킨데 친정집을 팔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괜히 계좌 같은 걸 들먹였다고. 이젠 변호사 된 내 앞길까지 막을 거라고 하더라.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남편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방패 삼아 다시 공격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어? 제가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만 흔들었죠. 그 침묵은 또다시 저를 고립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수없이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만약 내가 가진 증거를 지금 바로 경찰에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 남편의 커리어까지 망쳐버리진 않을까? 머리가 복잡해질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견뎌내지 않으면 부모님은 물론 제 삶 전체가 무너질 게 뻔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우연히 시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은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의식하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흠칫 놀라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들려온 대화 한마디. 계좌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좌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누군가와 손을 잡은 겁니다. 단순히 집안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또 하나의 확신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야. 어머니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거짓과 탐욕이 드러나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서류를 다시 꺼내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입출금 내역, 수상한 이체 기록, 그리고 시어머니 이름과 연결된 흔적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걸 세상 앞에 내놓을 순간이 올 거라는 걸요.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겠어.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폭발하듯 터져버린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제사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그렇듯 중심에 앉아 큰 소리를 치며 집안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이미 무언가를 눈치챈 듯 시어머니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얘, 네가 도대체 며느리 노릇을 어떻게 했길래 온 집안이 이렇게 어수선하니? 시어머니는 제게 노골적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친정집 이야기를 또다시 꺼내며 제가 집안을 욕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지난 세월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더는 침묵할 수 없었죠.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치를 꺼내 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정말 있으세요? 제가 집안 망신을 시킨다고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서류를 탁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아니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야.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떨림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확인해 보세요. 수년간 어머니가 차명계좌로 빼돌린 돈의 내역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은행 기록 그대로입니다. 순간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누구는 이미 사실을 받아들인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늘 믿어왔던 큰댁 어른이 이런 일을, 저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저었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더 불안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사실입니까? 순간 방 안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고 떨리는 송곳만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체면을 위해 제 부모님과 제 삶을 희생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감당하셔야 합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제게 화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향한 시선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판은 완전히 뒤집혔다는 것을. 제사 자리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 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비난하던 시선들이 이제는 시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그 차갑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 시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체면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다 오해야. 내가 왜 그런 일을 했겠니? 그냥 잠깐 돈을 맡겨둔 것뿐이야. 집안을 위해서.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찍힌 날짜와 금액, 그리고 명확히 기록된 거래 내역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또렷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집안을 위해서라면서 며느리에게 친정집을 팔라고 요구하셨죠. 그런데 정작 어머니는 차명계좌로 거액을 숨겨왔습니다. 이게 과연 집안을 위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어머니 자신을 위한 탐욕입니까? 순간 친척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런, 이게 다 사실이라니. 우린 그동안 속고 있었던 거구나. 시어머니는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게 다 사실이야? 그동안 나한테는 돈이 없다고 힘들다고만 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그 물음은 아들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그날 이후 상황은 급속도로 흘러갔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시어머니를 향한 신뢰는 무너져 내렸고 집안의 중심이었던 그녀는 순식간에 고립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만 나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저렇게 체면만 중시하더니 결국 본인 얼굴에 먹칠을 했구먼. 저는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년간 쌓여왔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가족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그날 밤
저는 경찰에 제출할 자료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차명 계좌 내역, 거래 기록, 심지어 시어머니가 저를 협박했던 통화 녹취까지 모든 게 하나의 줄기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내 부모님을,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마지막 한 수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를 향했습니다. 손에 든 봉투 속에는 그동안 제가 모아온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차명 계좌, 내역, 거래 기록,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협박하던 통화 녹취까지. 봉투가 제 손에서 땀으로 젖을 만큼 무거웠지만 제 발걸음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접수 창구에 서류를 내밀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끝났다. 짧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시어머니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기세등등하게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다 오해입니다. 며느리가 저를 모함하려고 꾸민 짓이에요. 하지만 차가운 조사실에 앉아 서류와 녹취가 차례대로 공개되자 그녀의 얼굴빛은 순식간에 변했다고 합니다. 서류에 찍힌 날짜와 계좌번호, 입출금 기록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으니까요. 소문은 순식간에 집안에 퍼졌습니다. 결국 경찰에까지 끌려갔다지.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친척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저를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향한 차가운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엄마 말만 믿고 네가 당하는 걸 못 봤어. 이제야 내 말이 다 맞았다는 걸 알겠어. 그의 눈빛은 진심 어린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쌓인 상처와 외로움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없었으니까요. 늦었어. 하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가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여전히 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큰 소리를 칠 힘은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도 친척들 사이에서도 이미 그녀의 권위는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 집에 들렀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한 친정집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미소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딸아, 고생 많았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눌러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이 집은 이제 누구도 손댈 수 없어. 내가 지켜낼 거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끝없는 싸움 같았던 시간이 마침내 저를 자유롭게 했다는 걸.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시어머니의 실체는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계좌 추적 결과 그녀가 수년간 차명으로 빼돌린 돈의 규모는 친척들이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 돈이면 집을 몇 채는 살 수 있겠네. 그렇게 며느리한테만 돈 타령을 하더니 결국 본인이 다 숨겨왔단 말이야.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 이상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온통 시어머니의 위선과 탐욕에 쏠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억지를 부렸습니다. 내가 다 집안 생각해서 그런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안 체면이 벌써 땅에 떨어졌을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 앞에서도 친척들 앞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을 잃어갔습니다. 한때 집안의 중심이자 절대 권력자였던 그녀는 이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씩 그녀와 거리를 두었고 이웃들마저 수군거리며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분히 지켜봤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시원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조금씩 풀려가는 듯했죠. 하지만 동시에 안쓰러운 마음도 스쳤습니다. 체면만을 줬다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린 그녀의 모습은 참으로 허망해 보였으니까요. 남편은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눈을 떴더라면 네가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하지만 기억해. 나 혼자 싸운 게 아니야. 우리 둘의 문제였다는 걸.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긴 여정의 끝을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시어머니를 공식적으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였고 일부는 저를 따로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 봤어. 네가 힘든데도 꿋꿋하게 버틴 걸 이제야 알겠구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억울하다는 말조차 필요 없었습니다. 진실이 스스로를 증명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오래도록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유난히 별빛이 선명하게 빛나던 밤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오랜만에 깊은 평온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구나. 시어머니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늘 그녀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던 친척들은 하나둘씩 거리를 두었고 더 이상 그녀를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동안 며느리만 욕하더니 정작 본인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앞에서는 체면 타령을 하더니 뒤에서는 돈을 숨겨왔다니 기가 막히네. 친척들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권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모습은 참혹했지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억지를 부리며 제 탓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저 며느리 때문이야. 괜히 계좌 같은 걸 파헤치지만 않았어도 아무 문제 없었잖아. 그러나 그 말에 더 이상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그런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긴 한숨을 내쉬며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낡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그곳은 여전히 제게 가장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딸아, 내 덕분에 우리가 집을 지킬 수 있었구나.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 이 집은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아버지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애썼다. 앞으로는 네가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마침내 부모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 역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예전처럼 어머니 편만 드는 대신 제 곁에 서서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내가 내 편이 될게. 다시는 너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 말을 들으며 오랜만에 작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었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안의 체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항상 당당했던 그녀가 이제는 고개를 숙인 채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아무리 감추려 해도 거짓과 탐욕은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친정집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이제는 네가 지켜냈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한 평온이 퍼져갔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시어머니의 모습은 예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체면을 강조하던 그녀가 이제는 작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판사의 질문에 더듬거리며 대답하고 있었죠. 피고인, 계좌 내역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저, 저건 그냥 잠시 돈을 맡겨둔 것뿐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통쾌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도 느껴졌습니다. 체면만을 좇아 결국 모든 걸 잃게 된 모습은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증거 같았으니까요.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 말 한마디면 모든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오히려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다.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비로소 제 목소리가 인정받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남편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눈치만 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다시는 너를 외롭게 하지 않을게. 엄마 문제는 내가 직접 책임질 거야.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뒤늦은 후회였지만 저는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늘 움츠리고 시댁의 말에 휘둘리며 제 목소리를 낼 용기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운 그 과정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친정집 마루에 앉아 부모님과 차를 마셨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있어 이 집이 지켜졌다. 참 잘했다. 그 말에 제 눈가가 젖었습니다. 아빠, 이제 제가 부모님을 지켜드릴게요. 그게 제 도리니까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을 내 목소리로 살아가자. 더는 누구의 체면이나 욕심에 흔들리지 말자. 시간은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찰에 끌려가던 순간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제 손에 남아있던 증거 서류의 무게까지. 하지만 놀랍게도 제 일상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고 친척 모임에서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네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야. 우린 그저 겉으로 보이는 체면에만 속아 있었네.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억울하게 눌려있던 제 존재가 비로소 인정받는 듯 했으니까요. 남편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몰았을 때 반감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제 곁에 서서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앞장설게. 네가 더는 상처받지 않도록. 그의 눈빛에서 저는 늦게나마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풀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든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게 가장 큰 힘이 된 건 부모님이었습니다. 낡은 친정집 마루에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며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딸아, 네가 참 큰일을 했다. 앞으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제 목소리를 내며 살 거예요. 더 이상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유난히 반짝이던 별빛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저를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기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체면이나 탐욕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제 스스로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안에 또렷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 길 위에서 내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 가자. 긴 싸움은 결국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경찰 수사와 법정 심리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체면은 이제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체면이라는 것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탐욕으로 세운 성은 결국 제 손에 쥔 서류 몇 장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수없이 흔들렸고 수없이 두려웠습니다. 남편조차 제 편이 되지 못했던 시간은 저를 가장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내 부모님을 지켜야 한다. 내 삶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 다짐이 저를 버티게 했고 결국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늦게나마 제 곁에 서서 제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자. 내가 부족했지만 다시는 너 혼자 두지 않을게. 그의 눈빛에서 저는 후회와 동시에 진심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상처가 아물진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회복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제 마음에 싹 텄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친정집에서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협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끝내 지켜낸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고생 많았다.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그게 우리 바람이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엄마. 이젠 제 목소리로 살아갈 거예요.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도 숨지 않겠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빛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아래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 나는 새롭게 시작한다. 이제 제 삶은 두려움이 아닌 당당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누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났고 정의는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체면과 욕심에 내 삶을 내어주지 마세요. 약자의 목소리라 해도 진실은 반드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끝내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